단가가 2,44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안 들으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요 뒤에 보면 분담금을 분양가를 낮췄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거요 좀 나와 있는데 일단 설계가 지금 48평형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셔서 조합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24평을 기준으로 보시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용을 들으시겠다면 제가 먼저 분담금에 그러면 지금 현 설계에서 전체적인 평균적인 분담금이 2,440만 원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분양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금액적으로 내렸을 때 분양가를, 그럼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더 나가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제가 본 건 뭐냐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알트 패드로 갔을 때 평당 2,440만 원짜리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사업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사업 시행인가 나와 있고, 현재 사업 시행가 된 내용을 가지고서 관리처분 계획을 잡았고요. 관리처분 계획된 내용 중에서 아까 이제 우리 조합원님이 얘기했듯이 2,440만 원의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그게 현실적인 분양가로 다운을 시켰을 때 조합원님들한테 얼마만큼 추가 분담금이 나갈 거냐? 그거는 이 자료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지를 않잖아요. 지금 한번 들어봅시다요. 예, 들어봅시다. 우리가 무슨 내려야지. 자, 일단 먼저 공사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공사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증이 됐고 확인을 해보셨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결정된 376만 원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모임에서 제시됐다는 340만 원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분양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회책자 안에 들어가 있는 관리처분 계획상의 이 평당 분양가 수준은 2,440만 원입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분양할 조합원이 이미 펜트하우스를 신청하신 분이 있고, 지금 남아있는 펜트하우스에 분양할 물량은 4세대입니다. 현재 사업시 인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력으로 우리가 팔아야 될 평형은 48평형 판상형하고 그 다음에 48평형 Y자 배치를 주력으로 팔아야 되는 평형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평균적으로 잡아본 게 2,440만 원 수준입니다. 약간 이제 형태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내보면 이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회책자에도 수록이 되어 있지만 조합원 분양, 그러니까 2,498세대를 조합원이 분양을 받는다고 했을 때 분양 금액이 이제 조합원 분양 금액의 평균 분양가는 1,9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금액적으로 나오는 게 1조 7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으로 2,440만 원에 분양을 해서 다 분양이 된다면 6,800억 정도의 분양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소형주택은 215세대 기준으로 해서 약 245억이라는 금액이 결국은 정부로부터 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수입으로 진행되는 어떤 금액이 2조 4천억 정도가 이 아파트를 지어서 다 팔았다고 판단을 하면 2조 4천억 정도의 금액이 분양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 결국은 짓기 위하고 짓는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를 다 감안을 했을 때 공사비는 간접 공사비와 직접 공사비를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7,400억 정도가 공사비로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 재비용, 뭐 설계비, 감리비, 그 다음에 세금, 용역비, 그 다음에 조합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소송비, 이런 사업 재비용을 다 합하니까 1,032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주비 금융비용, 여러분들 이사를 나가시는 데 있어갖고 전세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 비용, 대신 이자 비용은 그 시공사에서 대납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게 아파트만 고려를 했을 때 1,085억이 이자 비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지출 소개가 얼마냐면 9,528억 정도가 지출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게 결국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남게 되는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이익이 되는데, 그게 1조 4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받은 종전자산 평가 금액의 합계가
2500세대 합계가 1조 2666억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개발이익을 나눴더니 지금 현재 116.411%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비례율을 지분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139.44%가 나옵니다. 그래서 140%에 근접해 있는 지분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정말 분양이 가능하느냐 이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분양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원래는 송파구라든지 그 다음에 강동이라든지 이쪽에 시세를 잡으면서 또 하나 고려한 게 뭐냐면 조합은 여러분들이 과연 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을 부담을 해야지만이 저항선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가면서 잡았던 분양가가 이 분양가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감정평가된 결과를 반영을 해서 잡은 분양가가 이 분양가입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고 대형 병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수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분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더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더 손해가 되고 그 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연체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인 분양가로 얼마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결국은 평당 2180만원 수준이면 즉 2200만원 정도 수준이면 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민을 해본 겁니다. 대신에 고민을 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 48평형이기 때문에 2200만원, 2180만원이라 하더라도 약 10억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형대도 큼으로 인해서 결국은 수요자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대안이 나왔던 거지 두 가지가 하나를 별도로 떨어질 수 있어서 움직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계도 검토를 하고 분양가 하락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80만원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수입을 분석을 해보면 차이 나는 부분은 결국은 조합원 분양은 고정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1900만원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 소형주택 고정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차이 나는 거는 여기 일반 분양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6082억 정도로 해서 약 800억에 가까운 금액이 분양가를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 결국 지출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6천억으로 해서 줄어들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수입의 총 합계가 2조 3531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출이 여전히 9,523억으로 해서 빼게 되면 여러분들의 근리가액 개발이익 자체가 1조 4천억으로 약 474억 정도, 한 800억, 74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한 80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평가 금액이 어차피 동일하고 여기서 개발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례율이 줄어드는 게 결국은 6% 정도가 줄어들어서 110%의 비례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현재? 네. 그러면 이제 금액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3평 조합원의 근리가액이 2,440만원일 때 여러분들 근리가액, 감정평가는 아닙니다. 116%를 곱한 근리가액이 4억 7,7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분양가를 다운시켰더니 얼마가 됐냐면 4억 5,400만원이 되었고 2,400만원 정도가 하락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근리가액 자체가 2,400만원 정도가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다운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부분 중에서 학교용지 부담금하고 법인세가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2,400만원일 때 학교용지 분담금으로 내서 세대당 보시면 13평경 같은 경우는 1,100만원 가까이를 내셔야 되는데 그게 한 400만원이 감소가 돼갖고 700만원 수준으로 내십니다. 왜냐? 법인세라는 거는 사업을 하고 나서 일반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게 되고요. 학교용지 분담금은 분양가 안에 포함이 돼갖고 거기에 0.8%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요 두 가지 제세 세금입니다. 세금이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4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분담금에서 근리가액에서 2,400만원 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분담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대신에 세금 부분에서 400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13평형이 결국은 2,2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를 다운시킨다면 2,000만원 정도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분양가를 다운시키면 무조건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다운이 된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평 조합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권리가액 2,400만 원일 때 권리가액이 6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권리가액이. 근데 다운을 시키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5억 6,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 17평이, 예. 그래서 3천만 원 정도가 권리가액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똑같이 세금 부분에서 얼마가 빠졌냐면 500만 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상계해보면 결국은 17평 조합원이 추가되는 부담금은 2,4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17평이 빠졌네요. 17평 거를 잘못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19평가리가 6억 7천의 권리가액에서 6억 3,700으로 약 3,300만 원 정도 권리가액이 다운이 됐습니다. 대신 세금 부분에서 한 560만 원, 600만 원 가까이 절감이 되면서 결국은 19평형은 2,80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평형은 3,300만 원 정도가 추가 부담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13평부터 22평까지 분양가를 2,200, 뭐 2,200에서 더 다운시키자고 하면 더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다운시킨다면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 시세에서 저희가 그 롯데아파트라든지 지금 현재 시세, 그러니까 25평, 48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형 평형으로 갈수록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떨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25평과 33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에 2,300만 원에 지금 시세가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의 공동주택이라든지 그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가격 자체가 한 2,300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낮게, 왜냐하면 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낮게 본다고 했을 때 약 2,180만 원이나 2,200만 원 수준으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2천만 원 정도다 이러면 더 다운이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한 2,200만 원 수준 정도면 40평 때도 분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평형이 48평이기 때문에 10억이라는 금액을 주고 강동구로 들어와서 정말 분양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형대를 조정을 한 게 결국은 43평형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약 9억 수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래도 분양을 받을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분양 상황이 좋아서 2,600만 원에 분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이익이 됩니다. 대신 예, 이건 뭐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 분양가라는 게 부가세가 빠진 게 아니라 일반 분양가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가세를 또 2,400만 원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형에 관계없이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 85회배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발생이 되고 85회배 초과 440만 85회비 넘는 거 전부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어야 안 돼요. 예, 포함되어 있다고 85회비 보시면 넘는 됩니다. 것도요? 예. 그러면 추가 부담금이 있으면 거기는 부가세 없습니까? 부가세라는 거는 최종 수요자가 내는 게 부가세입니다. 그래서 85회배 이하를 신청하신 조합원님들은 부가세하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5회배 초과분만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거냐 더 내실 거냐가 되는 거고, 그거는 일반 분양이 결정이 돼서 일반 분양 수입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부가세 정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형 평형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다시 일반 분양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대형 평형을 가지고 정산을 거쳐서 돈이 부가세를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이 되는 거고 덜 냈으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합원 중에서 85배 초과분을 가져가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것까지만 마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만 이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 지분제가 제시가 돼 있고 지분율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역시도 지분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2,400만 원일 때 지분율 제시된 게 139.44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2,180만 원으로 하게 되면 132%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꾸로 뭐 2,600만 원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143%거든요. 만약에 다른 단지처럼 2,600, 2,800, 3,3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역으로 잡는다면 저희도 당연히 150%, 160%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분양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2,600만 원에 대해서 고려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수준 자체가 140%입니다. 왜 140%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실 거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그렸던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140%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숫자를 빼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2,498세대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2,400 수준으로 놓는다면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금액은 비슷하겠지만 지분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일반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차등이 분명히 낮아서 조합원이 격차, 일반 분양가와 분양가에 대한 어떤 차등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에서는 분명히 평균적으로 1,900만 수준으로 잡은 거고요.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여러분들 부담금, 저항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분양가 자체가 2,440만 원이라는 수준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시세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된 거고요. 근데 높다. 맞습니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안된 게 결국은 이건데 이렇게 되면 132% 나옵니다. 아까 2천만 원 정도로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여기서 다시 한 10% 정도 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세금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지만 세금은 한금은 없거든요. 세금은 안 내는 대신에 돌려받는 금액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 지분율이 여러분들이 비례율도 떨어지겠지만 지분율로 환산을 하게 되면 뭐 120%에서 125% 사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얘기를 하시겠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끝까지 제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지분제라는 사업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지분제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러면 지분제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다고요. 예. 그래서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를 끝냈고요. 설명 받겠습니다. 예. 예, 질문할게요. 예. 다 아시다시피 지금 구도 1단지가 33평형이 지금 1,900만 원에 할인해서 내놨는데 아직도 미분양입니다. 예. 그리고 정확한 얘기했지만은 최근에 분양한 성사 레미안 단독 브랜드입니다. 레미안에서 분양한 게 34평형이 2,200만 원에 분양했다 했습니다. 그죠? 유보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보라? 네. 방금 유보라 얘기하시는 거죠? 예. 다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가 풍선 아니고 예. 공자리에다가 보다 그러는데 과연 2,200만 원에 그냥 끝인지 일단 그것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질문만 좀 해주십시오. 저도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가능합니까? 일단은 지금 금방 얘기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그거지 않습니까? 고덕 1단지 1,900도 예, 지금 고덕 1단지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고덕 1단지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덕 1단지는 처음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2007년인가 2000년 그때 분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상황은 뭐였습니까? 후분양 그때 상황이 아니라 지금 아니 제가 상황이잖아요.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왜 그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자꾸만 아니,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말을 돌리지 말고 말을 돌리는 게 아니고 현재 내용을 아셔야지만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조합에서 나와야 되냐면은 용역회사에서 저 아저씨가 나오시면은 자,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한 이유가 후분양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골조공사가 끝나야지만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처음에 분양가를 2,600만 원 잡았습니다. 처음에 분양을 할 때. 근데 2,600만 원으로 분양가를 잡아갖고 조합원님들한테 지분을 제시를 하고 미래율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분양을 하는 시점이 골조공사가 80%가 완료된 이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